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4월 부동산 위기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앞으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제각각 나름의 분석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선은 4월 달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4월 달 집값 변화를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집값 변화는 1월 달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 총선 이후에 부동산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 총선 끝나고 약 한 3개월 후인 7월 달 집값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드릴 말씀은 각 시기마다 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있었고 또 경제적인 상황과 국제 정세 모두 다 달랐습니다. 그 시기마다 그런 것들을 또 참고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17대 총선입니다. 선거가 있기 3개월 전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0% 보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선거가 있던 4월에는 0.66%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총선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3개월 후 7월 달에는 마이너스 0.31% 하락했습니다. 총선 이후에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08년 18대 총선 1월 달에는 전국 아파트 가격이 0.16% 였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가 있던 4월 달에는 0.33%로 상승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0.03%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2008년에도 총선이 끝난 후에 아파트 가격은 기존보다 하락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2년 19대 총선 보겠습니다. 1월 달에는 마이너스 0.07% 하락세를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4월 달에는 마이너스 0.14% 하락으로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그러니까 7월 달에는 마이너스 0.20% 하락하면서 점점 더 하락했었습니다. 이때 모두 다 총선이 끝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 유독 심했습니다. 유심히 볼 거는 이 당시 2008년 금융위기가 오고 우리가 또 그걸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후유증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버티던 집주인들의 매물이 틀어막혀 있다가 한꺼번에 이게 터져 나오던 시기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집을 사겠다는 매수세가 또 싹 사라졌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너도 나도 집을 팔겠다고 매도 물량을 늘리면 오히려 아무도 집을 안 사려는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요즘의 상황과 어쩌면 또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이 생기고 지금 고금리에 거기다 고물가까지 악재가 겹겹이 쌓이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집주인 매물은 쌓인고 그리고 또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이러면서 거래량이 반토막 났던 모습은 2012년 요때 모습입니다. 지금과 또 어쩌면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2012년 당시 나왔던 부동산 정책은 온통 경기 부양책 뿐이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었고 취득세 감면도 해줬었고 정말 많은 지원을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그게 그 당시에는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물론 분양시장이 미분양 물량이 막 쌓이고 점점 늘어나긴 오히려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2016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대 총선 이때는 선거 직전에는 0%로 그냥 보합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가 있던 그 당시에는 0.14%로 약간 올라왔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 3개월 후에는 0.35%로 더 상승했습니다. 기존의 패턴과는 좀 다른 형태를 보여주던 때입니다. 그러면 또 2016년의 상황을 우리가 또 알아봐야겠죠. 이때부터 부동산의 본격적인 상승장이 이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미분양이 많이 사라졌고 이 기간에 그동안 억눌렸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 갭 투자가 또 유행했었습니다. 이때 물론 기존에도 갭 투자는 있었지만 이 즈음에서 일부 사람들이 어떤 전유물처럼 느껴지던 그런 갭 투자가 많은 대다수 사람들의 투자 방법으로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많이 대중화되고 퍼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땅을 사러 돌아다니는 부동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본격적으로 늘어났었습니다. 이때 또 부동산 마케팅이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진화하던
그런 단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기존하고 부동산 마케팅 패턴이 이때부터 또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2020년 21대 총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1월달에 0.81% 상승했었고, 총선이 있던 4월달에는 0.06% 상승했습니다. 4월달에는 상승은 했었지만 상승폭이 확실히 많이 꺾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잠시 주춤하던 집값이 선거가 끝나면서 0.72% 상승으로 돌아섭니다. 가장 극적인 출렁거림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가. 이 당시 전국의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었는데,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전국보다 서울이 더 심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폭등이 더 눈에 띄게 심해졌고, 이게 본격적인 또 시발점이 됐다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2024년 현재 1월달은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에 일단은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있고 또 그 후에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2024년은 특이한 점이 좀 있긴 합니다. 4월 위기설이라는 게 이미 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부동산 PF 부실 사태가 4월 총선 이후에 터질 수 있다는 경고가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증권가 찌라시에 건설사 리스트가 이미 17개 돌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그리고 역대급 가계부채 폭탄이라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도 이거 지금 건국 이래 처음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전 국민이 최대 빚쟁이가 된 거죠. 저는 이 가계부채가 국민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다 똑같아요. 다 아껴 쓰고 사치 안 하고 열심히 또 돈을 모았지만, 집값이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면서 모든 게 벌어진 일들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빚은 그 폭등한 만큼 늘어나게 된 것 뿐입니다. 집값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빚을 또 그만큼 더 많이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 뿐입니다. 결국 이 가계부채 폭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대출을 조이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거는 내년까지 더 심하게 유지될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도입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이것 또한 부동산 매수세의 부활에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나머지 변수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 부분인데, 지금 시중은행들이 자기들 리스크 관리하느라고 주담대 대출 이자는 오히려 높였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랐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 미국의 금리 상황도 지금 안개 속에 있습니다. 당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 상반기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 현실은 미국의 물가가 안 잡히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지금보다 더 뒤로 계속 밀리는 것, 요것도 시장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물가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 더 하자면, 고금리보다 무서운 게 바로 고물가입니다. 고금리야 내가 빚을 안 지면 해결되는 일인데, 고물가는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거 피할 방법이라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부비는 운이 좋게도 집 앞에 바로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동네 마트 가듯이 대형 마트 가서 장 보는 걸 좀 좋아합니다. 저도 엄청 짠돌이라서 장 보는 패턴이 사실 매번 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삼겹살, 계란, 양파, 당근, 대파 이 정도 이외에 밥 잘 사주는 누나가 살찐다고 못 먹게 하는 초콜릿, 냉동피자, 꽃갈콘, 매운맛 요런 거 몰래 더 사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한 번 가면 5만 원 정도 나오던 그런 물가가 요즘은 제가 똑같이 사는데 한 8만 원 정도 나옵니다. 특별히 더 산 것도 없는데 그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방비도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작년에 사용하던 양이랑 똑같이 사용했는데 요금은 더 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주 하던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지금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제 피부에 지금 팍팍 와 닿기 때문에 한번 또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고물가 행진이 계속되면 당연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근로소득자 분들, 월급쟁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월급 오른 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 최선일 거고, 그렇게 줄인 소비는 자영업자분들께 또 매출 부진이라는 타격으로 갈 거고, 점점 총체적 난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특이점 중에 하나 또 꼬집어 볼 게 있습니다. 고분양가로 콧대가 높았던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고,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광명입니다. 활활 불타오르던 그 광명 맞습니다. 광명은 서울과 인접해 있고 준서울이라고 봐도 되는 정도입니다. 서울의 변두리쯤은 좀 우습게 콧방귀 끼던 그 광명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0억이 넘는 분양가라도 다 완판이 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분양 마케팅이 등장했습니다. 트리우스 광명 2구역 재개발이죠. 전용면적 84제곱미터도 미달이 났습니다. 보통 뭐 둔촌주공도 그랬지만 소형 평형의 미달이 그동안 또 주류였다면, 여기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84제곱미터도 미달이 났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최고 분양가가 11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광명이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여기 좋은 곳 맞습니다. 문제는 가격에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광명 분양가가 11억에서 12억 뭐 이 사이 가도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 결국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걸 따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각자가 판단하면 됩니다. 아무튼 부동산 시장에 MGM, 그러니까 동네 부동산에 이 분양권 같은 거 소개시켜주면 돈 준다는 이야기 나돌면 비싼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광명도 그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MGM 수수료, 요거는 어떤 부동산 가격의 실시간 지표라고 봐도 됩니다. 어떤 지표냐? 바로 주택 공급자의 실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 수수료가 없다 그러면은 주택 공급자가 자기 자신 스스로 자신이 있는 겁니다. 가격에 수수료 안 줘도 다 팔릴 만한 가격에 파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MGM 수수료가 생긴다, 또는 기존에는 100만원 주던 걸 뭐 200만원 준다, 300만원 준다, 500만원 준다, 이렇게 계속 금액이 올라간다 그러면 점점 비싼 가격이라서 안 팔린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간혹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부비 양반, 공인중개사들이 시장 반응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내가 보면 비쌀 때 잘 팔고 쌀 때 또 잘 사고 그런 거 부동산 사장님들이 잘하는 것 같던데 나도 좀 알려줘 봐요. 그냥 방금 제가 말한 것 같은 거, MGM 수수료 변화 이런 거를 현장에서 바로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거를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변화를. 그러니까 미분양이면 그냥 미분양 났구나 이렇게 끝나지만, 여러분은 부동산 사장님들은 그 미분양 중에 이런 MGM 수수료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뭐 점점 늘어난다든가 이런 흐름을 여러분보다 빨리 캐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사고 또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팔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알 수 없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진정성 1위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동산의 비밀 TV를 일단 구독하시고, 여기 영상 밑에 엄지손가락 보이죠? 이거 안 보여요?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엄지 왔다 따봉 이렇게 이거를 살포시 눌러주고, 일단 네네 됐어요. 아니 거기 손가락 밑으로 거꾸로 된 거 이거 누르면 어떡해요? 그거 말고, 그렇지, 그거 위로 올라간 거, 그러니까 엄지척 요거, 그리고 댓글 다시면 돼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초절정 꽃미남 부비 화이팅 뭐 이런 거 꾸준히 이거를 반복하시면 도저히 남들은 알려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 이야기를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그게 또 쌓이다 보면 여러분은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최선의 결과를 꼭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